강원도 깊은 산속을 달려 도착한 한 드라마 세트장. 6.25 전쟁 당시 북한 포로 수용소 세트에서 권투 장면을 촬영 중입니다. 나갈게요. 주인공의 열연에 이어 엑스트라들도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연기를 펼칩니다. 손이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갈게요. 한 번 더. 하지만 무더위와 계속된 강행군에 쏟아지는 졸음을 당해낼 수가 없나 보네요.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야, 너무 심하게 졸아가지고 스스로도 못 일어나잖아. 천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름이잖아요. 햇살이 계속 내리쬐니까 너무 힘들죠. 덥고 잠은 못 잤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저마다의 삶을 안고 카메라 앞에 선 엑스트라들.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보초병 역할은 편하긴 하지만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누이 저분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이네요. 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걸린대요? 카메라에. 그래요? 아, 지미 집이요? 큰 카메라요? 그리고 딱 긴장이 되시나 봐요, 움직이면. 예. 또 괜히 또 욕 먹잖아요. 현재 목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조세현 씨. 여름철 비수기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아직은 촬영장이 신기할 수밖에요. 제가 그게 한지 지금 9년 됐거든요, 세신을. 근데 이거는 좀 아는 형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경험 삼아서 한번 3월 달에 동이 처음 나갔는데 발이 싫어갖고 이거 안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백여 명의 엑스트라 중에는 미군 포로를 연기하는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우리 인터뷰 하자. 어떻게 한국말 잘하세요? 저 한국에서 3년 살았어요. 새벽 2시부터 결혼하고 밥도 안 먹고 날씨도 완전 덥고 우리 다 화이팅! 왜요? 대학생인 제임스는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어서 여길 왔다는군요. 다른 친구들이 그냥 놀고 있고 과외하는 친구도 있어요. 영어 과외. 근데 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날 하고 싶어요. 국군 포로와 인민군 탈영병들의 밥을 건 권투 장면.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스턴트맨이 투입됩니다. 합기도 4단, 유도 1단의 1년차 스턴트맨 현대식 씨. 그는 주연 배우 대신 힘들고 위험한 장면에선 대역을 하고 배우들 얼굴이 나오는 장면에선 동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역이니까 저 철진이란 인물을 돋보여주게 이제 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와서는 안 되죠. 최대한 철진 모습처럼 해야 되는데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좀 많이 신경 쓰게 되죠. 배우를 빛내기 위해 그림자 역을 자처하는 것이 스턴트맨이죠. 배우들이야
찍어서 화면에 나오고 시청자들이 보고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데 스태프분들 보면은 정말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시지만 배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나왔어요. 스턴트맨과 진행반장의 대역 연기에 엑스트라들의 실감나는 응원 연기가 이어집니다. 장장 6시간에 걸친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밥 줘! 늘 시간에 쫓기는 드라마 촬영 현장엔 찾아오는 이동식 밥차가 필수입니다. 촬영장 구석, 그늘 아래 자리를 잡으면 거기가 바로 식탁이 되죠. 아침은 거르거나 빵으로 때우기 일쑤여서 점심이 제대로 먹는 첫 끼니인 셈입니다. 식사를 끝낸 사람들 중에 한 삭발 청년이 눈에 띄네요. 머리가 삭발이에요? 조선 인민군의 싱크로율 100%를 위해 밀었습니다. 제가 꿈이 영화 배우고 해서 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냥 아르바이트보다 이런 일이 좀 더 저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망설임 없이 밀었습니다.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주 시원해 보여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후 촬영은 미군의 공습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는 대규모 장면입니다. 좋은 장면을 위해 뛰고 또 뛰고 한낮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자, 전체 리허설. 자, 바짝 정신 바짝 차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몇 번에 가자. 주연 배우와 100여 명 엑스트라의 찰떡 호흡이 필요한 장면. 1시간을 달린 끝에 겨우 끝이 납니다. 이번엔 막루위 보초병의 차례. 앞으로 봐. 한 번 더 봐. 본다. 더 봐. 보고. 여유 있게. 다시 해봐. 마지막. 하나, 둘, 하이. 켜! 엑스트라가 화면에 단독으로 나오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니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긁혔어요 지금. 팝콘 주나요? 네. 한때 연극 배우 생활을 했지만 4개월 만에 그만뒀다는 노현동 씨. 먼저 돈도 못 벌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참 제일 걱정된 게 돈이죠.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죠. 생기도 그렇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꿈, 두 번째 돈이죠. 해지기 전 찍어야 하는 장면은 6개. 쉴 새 없이 촬영이 이어집니다. Good job, comrade. 주연 배우가 단독 장면을 찍는 동안이 엑스트라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휴식 시간. 연극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온 서울 유학생이고요. 근데 잠깐 이제 하는 아르바이트 경우를 하는 거고 연극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는 권우람 씨. 급할 거 없어. 촬영 현장은 그에게 훌륭한 교과서이자 연습실이 됩니다. 한국 연기 만족하세요?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도 배 선배님 옆에 계신데 조금 더 긴장되시죠? 긴장되죠. 그만하시오. 총 내려놓으시라요. 이루고 싶은 꿈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기에 내가 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나라면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 그런 연기적인 부분부터 이제 서 있는 자태, 뭐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다 꼼꼼히 체크하려고 합니다.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무명의 엑스트라를 빛나는 주인공으로 이끌어줄 날이 오겠죠. 막루를 지키던 조세현 씨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막루 보초병에서 출입구 보초병으로 한 단계 승진. 갑자기 왜 바뀐 거예요? 네? 얼굴이 나오니까요. 카메라에. 경례를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거든요. 저기서 앞에서. 찌었네.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는 박형준 씨는 삶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는 맞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간 올라가겠죠 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려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 살다 보면 언젠간 한번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이제야 조금씩 삶의 재미를 느낀다는군요. 그런데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박형준 씨.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네. 막루의 보초병 얼굴이 나오는 장면이어서 배역이 또 바뀐 겁니다. 챙겨서 가야죠. 처음에서 찾아가고 보죠. 귀라도 나오면 귀도 보고 뭐든 다 보죠. 귀 뭐 아니면 옆모습 슬쩍 뒷모습 다 아니까요. 제가 위치를 아니까 어디서 찍었는지. 자신의 개성을 펼칠 배역을 만날 때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군요. 오늘 야간 촬영은 모든 배우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비 맞는 장면. 실감나는 비를 표현하기 위해 특수효과팀에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우가 아니라 비 때문에 자꾸 NG가 납니다. 분부기에서 이렇게 가늘게서 들어가셨어요. 지금 같이 올라가. 가늘게 해갖고 하면 될 겁니다. 지금 너무 가니까 또 안 단다고 비가 또 그래가지고 타이트 해가지고 지금 근데 또 피했어. 자, 주세요. 알았어요. 다시 시작된 촬영. 아무리 여름밤이라도 800m의 산속에서 맞는 차가운 비에 온몸이 떨립니다. 비를 맞은 지 벌써 2시간째. 오케이. 저 아저씨 왜 이렇게 뒤통수에만 있는 거야? 술 갈게요. 다시요. 배우들의 타박에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 특수효과 팀장은 괜히 미안해집니다. 비라는 특수효과가
되게 단순할 줄 알았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들불면 좀 맞추기 편한데 바람이 왔다 갔다 맞춰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자정을 넘긴 시간. 야간조로 뽑힌 20명의 엑스트라들도 온몸이 젖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위치를 바꾸는 사이 잠시 세트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해봅니다. 우리 여름이어도 좀 추우시겠어요? 여기 산이라서 진짜 추워요. 원래 처음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 한 계단 한 계단에 산을 넘고 또 한 계단에 또 산을 넘고 이래야지 그게 나중에 진정한 그게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야간 수당까지 합해 일당 8만 원. 부지런히 돈을 모아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연기 수업을 제대로 받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밤새 5톤의 비를 맞으며 열연을 펼친 배우들. 그 열정을 지탱해주는 힘은 뭘까요? 19시간을 꼬박 카메라 앞에서 보낸 고된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아까 아침부터 새롭게 30분 자고 나왔어요, 다들. 밤씬 찍고 그쵸? 네. 다들 지금 시체죠, 뭐 시체. 근처 찜질방에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온 터라 다들 비몽사몽입니다. 날씨만 씻고 딱 끝나면 좋겠네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간. (6.25) 시대극인 만큼 촬영 3시간 전부터 분장이며 의상, 소품을 준비합니다. 한 10명 정도가 연결자로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포로들이 야산에서 밭을 일구는 사역 장면이 있는 날입니다. 촬영에 앞서 근처에 돌부터 옮기는데요. 시작부터 힘든 걸 보니 오늘은 아무래도 무척 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대학 졸업반인 한 청년. 취업 준비만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학교도 뭐 과목이 남아서 아직 졸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대학교 4학년이라는 거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취업 스트레스가 더해진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어요. 하나, 둘, 막노동에 가까워 보이는 오늘 촬영이 시작됩니다. 펜. 뙤약볕 아래 촬영이 한창인 시각. 밤샘 촬영에 지친 엑스트라들은 흙바닥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5일 전 신문으로나마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며 열심히 읽는 이분. 슬쩍 지난 인생살이를 물어보자. 세상살이는 파도와 같은 거. 잔잔한 물이었다가도 갑자기 그냥 큰 물이 몰려올 수도 있고 큰 물이 몰려왔다가도 잔잔해질 수도 있고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갈 때도 있고. 언제 왔어요? 태풍 갔을 때는 언제 왔어요? 태풍 같을 때는 친구
사회에 나와서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랬을 때 안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는 이달태 씨. 엑스트라를 시작한 지 4개월. 이젠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는 중입니다. 이번엔 산속에 매복한 인민군 장면을 찍기로 합니다. 끝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돼. 자, 우리 저 끝까지 가자. 야, 그러면 이쪽 뒤로 쭉 빠져. 얘들아, 자 뒤로 가. 저 끝까지 가. 올라오면 안 될까? 그러면 여기가 길이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 잠깐만 서 보세요. 잠깐만 서봐 주세요. 잠깐만 서봐. 신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40여 명의 엑스트라들. 그런데 누군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모양입니다. 좀 전에 신문을 보던 이달태 씨네요. 촬영에 방해될까 애써 괜찮은 듯 발길을 옮깁니다. 괜찮으세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봐야 돼. 너무 세게 땅바닥에 부딪혀버려가지고.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고 계속된 촬영에 배우들도 지쳐갑니다. 하나, 둘, 하이, 혀! 하지만 큐 소리 하나에 되살아나는 눈빛을 보니 천상 배우들이네요. 오케이. 스태프들은 우산이나 수건으로나마 햇볕을 가릴 수 있어 그나마 나은 편. 여름 촬영은 그야말로 태양과의 전쟁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지루한 대기 시간을 보내는 한 엑스트라. 과거엔 꽤 촉망받는 헤어 디자이너였답니다.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거기서 영국 유학을 가서 제대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유명한 데는 좀 있었다가 개인적으로 샵을 했는데 그게 좀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미용 산업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대다 너무 이렇게 미용 인구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썩 큰 재미는 없고 뭐 사업을 좀 잡게 됐고 중간에 좀 많이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10년간 몸담았던 헤어 디자인 대신 이젠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는데요. 연기에 모든 걸 건 만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생겼답니다. 길준단도.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얻어냅니다. 이 직업도 나름대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같은 자기 돈 안 들이고도 돈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뭐 이렇게 마음이 가다 보면 탁 트인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있고 텔레비에 자기가 나온다는 게 더 재밌죠. 즐기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고 했죠. 그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고된 야산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서 네. 이제 한 장면 찍는 거잖아요. 그 한 장면이 제가 나왔어요. 옆자리를 꿰차갖고 잠깐 나왔는데 너무 기분 좋네요. 그거면 되는 건가요? 그거면 되죠. 그거면 다 보상이 되죠. 아유, 다 탔어요. 그냥 머리가 쓰라려요 지금. 학도병 같죠 저. 꿈을 향한 길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자, 저기 스태프분들은 이쪽에 자유 배치하세요.
분주한 밥차 아주머니 옆에서 배식을 도와주는 주연 배우 최수종 씨. 극중 배역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위해 체중 감량 중이라는 그는 종종 배식을 돕습니다. 그가 엑스트라들까지 챙기는 건 왜일까요? 저희하고 똑같은 곳에서 연기를 하고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잘해야지 좋은 드라마가 나온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연기로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공통분모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법이죠. 발로 차고 내리고 올라가야지.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하게 마련이지만 주연 배우 바로 옆에서 연기를 해야 할 때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수를 하고 마네요. 찍으시면 지금 열심히 하려다가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래도 옆에 긴장되죠. 예,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실제 엑스트라도 했었다는 배우 김뇌아 씨가 직접 연기 지도를 합니다. 과연 즉석화의 효과가 있을까요? 잘하셨다고 칭찬할 때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손잡고 어떻게 걷고 말하고 이런 거 세대분께 다 해주셔가지고 그때. 2주차 신참내기에게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옷을 싹 갈아입고 오세요. 오늘은 야간 촬영이 없어서 모처럼 푹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강원도 맑은 물에 땀과 분장을 지우니 한결 살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윤기 씨는 오늘 밤 짬을 내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낼 거라는군요. 대기업 간 친구도 있고 뭐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 간 친구들 이제 학생일 때가 좋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돈 버는 친구들이 부럽죠. 지금으로 또 빨리 벌어서 부모님한테 좀 도움도 돼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터라 변변한 숙소는 꿈도 못 꿉니다. 대신 단체 할인 6,000원이면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평일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가 주말엔 엑스트라로 변신한다는 이분. 예, 그러니까 여기 생각보다 기온이 추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불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갈아입는 옷도 따로 입고. 지금은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작업 중이라 닷새째 엑스트라로 일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잊고 연기를 하는 요즘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합니다. 전직 헤어 디자이너 출신 최원호 씨는 집에 못 들어간 지 벌써 보름째. 5살 배기 아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또 이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애기하고 또 못 놀아주고 그래서 아들이 아빠 일하러 가는데 가방 속에 넣어서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참 그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낮에 사고를 당했던 이달태 씨. 아직도 가슴 언저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아침엔 카메라에 속내를 털어놓던 그가 사고 이후엔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젠 몸이 재산인데 혹시 잘못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직 다친 데는 좀 괜찮으세요? 좀 아파요. 좀 아파요. 약은 바르셨어요? 못 발랐어요. 내일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침 일찍 촬영장에 나타난 소방차.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물 구수 지원하러 나왔어요. 오늘은 포로 수용소 대청소 장면을 찍는 날. 인근 소방서에서 긴급 협조를 받은 겁니다. 대청소 장면을 위해 소품팀도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색깔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거는 아까 뭘 만들어 오신 거예요? 똥이요. 똥이요? 예. 똥이랑 오줌이 다 치우는 씬이 있어가지고. 야, 지금 미숫가루 가져오라니까. 여기 몇 명이야 지금? 물을 쥐고 이렇게 오는 거야. 미숫가루에 주방 세제로 만든 거품까지 넣어서 잘 저어주니 정말 감쪽 같네요. 나갈 것 같아. 걸어봐. 보기 어떠세요?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보기 어떠세요? 저기도 양쪽. 진짜 똑같아. 그 양쪽을 잡아야 돼. 잡아. 아니 그렇게 잡는 게 비유가 아니야. 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비유가 상하지 않으세요? 가. 비에 상하다 생각을 해야죠. 연기할 때는. 저기서부터 오는 거야. 원래 저기 좀 넘기는 거야. 아니 이걸 잡아라고. 어제 반매기에 이어 오늘 물지개지기에 당첨된 이 청년. 저기서부터 오는 거야. 가봐. 가봐. 그래 이렇게 진짜 넣어놔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많이 담어. 야. 아무리 연습이 중요하지만 이러다간 촬영도 하기 전에 지치겠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척 하는 것도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어요. 70여 명의 연기자와 엑스트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기사로 일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이 일을 시작한 조인수 씨. 하면 할수록 연기의 매력에 빠져 이젠 엑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비록 보도 출연이지만 제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저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NG가 나고 안 나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NG 안 내게 노력하려고 이제 상황이나 그런 거 이제 같이 맞춰 가려고 노력하니까 작아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화채와 함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마운 선물의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남성진 씨의 부인 배우 김지영 씨가 촬영장을 찾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배우들. 그런데 엑스트라들 쪽은 영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자기들 위치에가 투입시켜놨으면 그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해줘야 되고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근무 설 때 근무 내가 오늘 인민군복 입고 총 들고 했으면 내가 오늘 경비구나. 나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말 안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초보자가 유난히 많았던 오늘 현장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때론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는 치열한 현장.
엑스트라로 살다 보면 종종 부딪히게 되는 일이죠. 이 상황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통제가 힘들어요. 지금이야 뭐 80명 규모니까는 그런데 나중에 막 진짜 그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고 그런 아주 대규모 씬이면은 통제가 안 되면은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도 있죠. 어제 사고를 당했던 이달태 씨가 다행히 촬영장에 나왔네요. 오늘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보초병 역할을 맡았습니다. 몸은 많이 괜찮았어요? 땅 같은 데를 제가 짚으면은 이렇게 짚으면 따끔거려 아프고 힘을 못 주겠어. 가시면요 사모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말을 안 해야죠. 말 안 해야죠. 걱정되게 안 해야죠. 다시 촬영 준비를 하는 이달태 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장면도 방송에 나온 적 없다며 슬며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조금 해보다가 해볼 수 있으면 뭐 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무명으로 있다가도 가수나 뭐 무엇이든 자기가 빛을 볼 수 있으면 빛을 볼 때가 되면은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닌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도 힘들지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긴 더 힘들다는 자동차 영업사원 안재홍 씨. 여기서 의 생활은 뭐 카메라 한 부분으로서 엑스트라지만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도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좀 힘들긴 하겠죠.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6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안 보여요. 그렇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항상 감사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내일부턴 수원 실내 세트장으로 옮겨 촬영을 계속할 거라는군요. 이젠 분장을 지우고 드라마 엑스트라에서 각자 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갈 시간. 좋은 단계로 가면 더 좋겠지만 머문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대우가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차츰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몸 닦고 있는 이상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 되려면요. 네. 사람들도 신경 그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이 배경을 많이 보시면은 제가 많이 나옵니다.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 하여튼 이제 배낭 안에 들어있는 빨래들 다 끝내시겠네요. 예 그래야죠. 빨아야죠 이제 집에 가서.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우리 딸내미. 이거 한번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둔 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를 지탱해 준 건
바로 이 환한 미소겠죠. 내일 아까 전화 왔던데 내일 수영장 가자고. 응? 어저께 뭐 삼촌하고 갔다 왔나 본데 엄마하고 내일 수영장 가자고. 수영장 가르치고. 우리는 촬영장에서 참 다양한 삶의 이력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의 꿈을 키우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딛고 희망을 키우는 곳. 각자의 드라마 같은 사연을 실은 버스가 그들이 주인공인 집으로 달려갑니다. 드라마 한 장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빈자리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문득 이곳을 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늘 정의가 승리하고 주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화면 속 드라마. 하지만 인생이란 드라마는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일 겁니다.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I want one.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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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